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차트와 이제 뉴스인데, 뉴스는 제가 생략을 하고 Q&A가 좀 밀린 관계로 차트와 Q&A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랑 이제 질문 주셨던 BAT랑 EOS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텐데, 제가 이제 어제 이 4시간 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하향 이탈했습니다. 이 삼각 수렴에서 아래로 이제 이탈을 했는데, 일단 그나마 이제 다행인 점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 고점 5,400달러 돌파하고 그 다음에 5,600 맞고 이제 다시 내려왔었죠. 이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 5,600달러, 지난번에 돌파했던 이 5,600달러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5,400달러 돌파하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채널 하단부까지. 만약에 이번에도 저는 물론 5,600달러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면 더 좋은 것이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채널 하단부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계속 상방 관점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일단 5,600달러를 지금 지지받고 지금 보시면 미묘하게 5,600달러에서 저점을 약간 높인 상태 5,630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시장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계속 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면서 지금 지난 고점 5,900달러 고점이잖아요. 5,900달러 5,900달러 고점을 지금 이 채널 따라서 올라가면서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올라가 주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냐? 보시면 지금 4시간 봉에서 이 15이평선과 52평선, 그리고 이제 120, 200, 여기도 이제 보시면 다 정배열이 돼 있습니다. 정배열이 돼 있는데, 지금 이때 단기간에 5,600달러 돌파하면서 채널 상단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채널 상단부를 살짝 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15이평선과 52평선에 약간 이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채널을 완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격을 약간 좁히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제가 5월 5일, 5월 6일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틀렸지만 어찌됐든 흐름 자체는 저는 계속 이제 상승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뭐 5월 5일, 5월 6일에서 채널을 저는 이제 돌파하고 이와 같은 큰 상승, 4월 2일과 같은 큰 상승이 이제 나와줄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그 타이밍은 제가 못 맞췄어요. 타이밍은 틀렸지만 어찌됐든 이제 방향은 아직도 상방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일봉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일봉에서도요, 이 15일 이평선이 이때는 지금 다른 점이 뭐냐면, 15일 이평선이 이때는 이렇게 타고 올라갔습니다. 15일 이평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격이 좀 없이 이렇게 에너지를 좀 모으면서 올라가서 딱 그 4,200달러 돌파 딱 닿았을 때 강하게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번에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채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때 이제 넘어가주지 못했잖아요. 완전히 넘어가주지 못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좁히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50주 이평선을 완전히 넘어갔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15를요 20주로 고친다라고 하면 20주도 완전히 돌려 세운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상승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상위권 대형 알트코인에서 BTC 마켓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이 먼저 나와줘야 되고, 이제 BNB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이 20주 이평선이 상승으로 턴을 해야 된다. 상승으로 턴을 했습니다. 턴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완전히 이제는 진짜 상승장이다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하면, 50주 이평선 위에 주봉이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거는 뭐 상승장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고, 상승장에서도 1-1안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50주 이평선 위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안착을 했습니다. 이번 주 50주 이평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1-1안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1-1 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잠시 뒤에 금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보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잠깐만요. 좀 마실게요. 다음으로 베이지 어텐션 토큰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제 보였죠. BTC 마켓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3,000 사토시에서 시작을 해서 9,000 사토시까지 BTC 마켓에서 3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빠졌냐면 6,000 사토시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딱 이제 3,000에서 9,000까지 올라가고 6,00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지난번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추세 라인은 살짝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지난번에 반등을 했던 52평선, 51이평선을 살짝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왔고 이 추세 라인도 일단은 이탈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내가 베이지 어텐션 토큰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홀딩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매도가 됐어야 된다. 추세가 이탈되면서 물론 이제 더 고점에서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때 매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홀딩 물량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그 일정 부분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홀딩 물량은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베이지 어텐션 토큰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지금 일단 거래일로 한 3거래일 정도 이 추세선을 이탈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0일 평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50일 그리고 이 추세 라인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단 BTC 마켓에서 큰 상승을 한 차례 이제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베이지 어텐션 토큰에 만약에 알트코인에 내가 관심을 둔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베이지 어텐션 토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사토시 마켓,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저점에 있는 딴 영역에 있는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같은 그런 코인들에 관심을 보이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베이지 어텐션 토큰 이런 것들은 한 차례 이제 큰 상승을 한번 해주고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레이븐도 마찬가지고요. 올라올 때마다 일정 부분 홀딩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오스 보도록 할게요. 이오스는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죠. 보시면 이오스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 조정받은 이 구간이 어디냐면요. 작년 이제 2018년도 9월부터 거의 11월까지 이렇게 장기간 수렴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삼각 수렴. 이 삼각 수렴을 깨고 내려오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아마 이오스를 이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때 이오스가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이제 이오스는 그 이후에는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였고, 대신 이제 여기서 이 추세 라인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탈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추세 라인은 일단은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지만 이 위치가 현재 위치가 작년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수렴했던 구간 그 8만 사토시, 8만 2천 사토시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이 자리가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갈색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에서 이제 옆으로만 누워져도 하락세경 패턴을 자연스럽게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이평선도 15일, 그 다음에 50일, 그 다음에 이제 200, 120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은 정배열이 됐었는데 장기가 이제 200하고 이제 122평선이 역배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배열되어 있는 장기 이평선을 풀어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조정을 받으면서 풀어주는 작업을 했고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됐습니다. 단기 이평선들은 사실 여기서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장기 이평선은
정비어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오스도 저는 이제 거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오스는 이제 관심을 두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Q&A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Q&A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원화 차트, 원달러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차트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흐름이라는 건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역회된 숄더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 이제 1140원, 1150원을 넘어가 준 이후에는 이때부터는 지금 이 보시는 1207원에서 1204원 이 라인까지는 그 오른쪽 팔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1150원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1200원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200원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큼 더 올라가면 진짜 이제 안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원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2098년도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 라인의 그 라인 이 저항자리가 되겠죠. 이 1306원 현재 위치에서 1306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때는 이제 진짜 이 추세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때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채널의 상단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채널의 상단부가 제가 지난번에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채널 상단부를 본다라고 하면 잠깐만요, 한번 그려볼까요? 월봉으로 보고요. 로그를 적용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채널을 그리고요.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1306원을 넘어간다 라고 하면 저는 이때는 적어도 일단 채널 중반까지는 무조건 갈 것이라고 봅니다. 1306원을 넘어가게 되면요. 1306원을 넘어가게 되면 채널 중반이 아마 보시면 거의 이제 2008년도 위치와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요. 위치에서 채널 중반부는 1750원입니다. 그래서 1300원을 넘어가면 1750원. 그리고 이번 위기가 진짜 90년 만에 오는 어떤 그런 경제 위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채널 97년도, 98년도 IMF에 올라왔던 그 환율까지 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채널 상단부가 지금 보시면 2,800원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거의 뭐 3배에 달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인플레이션도 장난 아닐 것 같고요. 기업들 실적도 그리고 주가도 저는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다. 뭐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물론 일정 부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을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전 좋은 흐름은 보일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Q&A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그 관세를 기존처럼 다시 또 부과하겠다 이런 이제 트위터 발언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5% 넘는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 그때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죠.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주식도 올라가고 미국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원만하게 지난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처럼 원만하게 우리가 합의될 것을 예상을 했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삐뚤어지는 어떤 약간 삐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미중 무역 협상 관련돼서도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벡트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벡트 거래소는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약에 벡트 거래소 계속 오픈 준비 중인데 이거는 되기만 하면 이제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좋게 봐야 된다. 오히려 이제 좋게 봐야 되는 것이고, 호재가 언제 호재가 나올지 모르는 큰 호재가 계속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Q&A로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할게요. Q&A를 일단 비선이옴님이 써주셨는데, 이번 연도 안에 전고점이 온다는 상상만 해도 설렙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예, 아마 전고점 올 거야 과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전고점은 옵니다. 전고점은 오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내 포트폴리오 안에 진짜 안 좋은, 어떤 안 좋은 뭐 그런 알트코인들, 그런 걸로만 내가 포트폴리오를 채운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이 시장이 진짜 비트코인이 뭐 6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간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별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이 세 종목을 최소 50에서 70%를 저는 보유를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전고점은 올 거다. 오는데, 물론 이번 연도라고 딱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1-1으로 저는 진행이 되는 걸로 이제 확정을 된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에 저는 올 수 있다, 충분히. 올 가능성이, 확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70% 이상 되지 않을까, 이제는. 50주 이평선 위에 완전히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 2만 달러를 넘어가는 거에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법천사님이 써주셨어요. PK 비중이 너무 많아서 리플로 1대1000의 비율이 되면 교체해볼까 하는데 해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그 다음 댓글에서 이제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하신 것 같고, 이렇게 교체를 하실 때 꼭 비트코인하고 우리가 뭐 알트코인들 교체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끼리도 교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들끼리도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알트코인들 간의 어떤 교체 매매도 한 번에 다 물량을 교체하기보다는 한 3번 정도, 3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1대 1000일 때 한 차례 하고요. 1대 1100일 때, 1대 1200일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비트코인 하나를 리플로 교체할 때 1000개, 1 비트코인 캐시로 1100개, 1200개가 될 때 또 추가적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신 다음에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라는 늘 옳다. 예, 1-2라는 옳다. 예, 1-2란으로 진행이 돼서 저도 이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3개월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3개월 정도 더 1-2안으로 진행이 돼서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시장에서 견딜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못 견디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으실 전저점을 만약에 이탈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1-1이 거의 1-1으로 확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 진짜 올해 안에 저는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조만간에 이제 계속,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크게 중간중간에 물론 20-30%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조정은 앞으로는 저는 거의 없을 거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20-30% 조정에서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50%, 많게는 70% 이런 조정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성님이 써주셨고요. 잠시만요. 그 어스달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제 물어보셨고, 박상현님이 그거 예전에 이제 이미 스캠으로 판명된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이제 물어보셨고, 제가 스캠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어떤 담보 물건을, 그 담보를, 특히 이제 그냥 금을 담보로 하는 그런 어떤 코인들, 암호화폐들도 저는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원유를, 금을, 은을, 이런 것을 담보로 하는
그런 암호화폐들도 우리가 이거를 그걸 담당하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뭐 회사를 믿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광물, 자원, 물 이런 것들을 자원을 어떤 토큰화한다? 저는 이제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게 스캠이든 아니든 떠나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물론 뭐 금융 세력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 의견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영상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답변은 오전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켈처스킴님이 물어보셨죠? 예, 아까 잠깐만요. 예, 켈처스킴님이 BAT 코인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종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님이 지난번에 그 갤럭시 S10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마 이종진님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가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갤럭시 S10 5G 이용 중입니다. 현재 지갑에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트루USD, 베이지 어텐션 토큰, 리퓨테이션 토큰, 리베인, 체인링크, 팍소스, 메이커. 팍소스라든가 메이커는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도 스테이블이고요. 펀드엑스, BNB, 코스모스 코인, 오미세고, 파퓰러스, 제로엑스, 엔진코인 이상 15가지 토큰 및 코인들만 지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국가 규제가 풀리는 동시에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알트들 위주로 업데이트 될 거라 예상합니다. 저는 엔진코인 넣어봤는데 거래소에서 지갑까지 이동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긴 했지만 시험 삼아 넣어본 거라 수업료 지불하는 셈 치려고요. 지갑 때문에 갤럭시를 구매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레저 나노 X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6월 초에 배송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6월쯤 카카오에서 암호화폐 지갑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S10 시리즈를 주변에서 다 가지고 있고 저 외에 한 명 더 5G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요인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주변 S10 시리즈 모든 모델들을 쓰는 분들이 공통 의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S10 관련돼서 이런 15가지 지원되는 코인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 코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지갑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당장 이제 S10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은 한정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카드 회사들, 그 카드 회사들이요, 어떤 우리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어떤 음식점들은 뭐 마스터카드만, 어떤 데는 뭐 비자 카드만 된다고 해서 그 음식점 앞에 비자 카드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고요, 마스터카드 스티커 붙여놨던 그림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자 카드 결제 되나요? 막 물어보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카드를 다 받죠, 가맹점에서. 그리고 가맹점에서 다 받게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들이 중간 업체들이 껴 있습니다. 포스 시스템 제공하는 업체에서 그런 걸 이제 대행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암호화폐 지갑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뭐 몇 가지, 5가지, 뭐 15가지 이렇게 가짓수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모든 코인들, 우리가 지금 쓰는 지갑에 뭐 우리나라 돈 넣을 수 있고요, 위안화도 넣을 수 있고, 전 세계 어떤 돈이든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 지갑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암호화폐를 전 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될 거다. 이거는 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니요. 조아윤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모두 다 하락을 예상했는데 저만 상승 흐름을 라고 얘기해서 이제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상승했다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상승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리플이 5월 초에 갈 거라는 말을 4월부터 듣고 샀는데 안 오르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속상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 시간차인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올라갈 때가 되면 저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만큼 리플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트상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적기에, 지난번에 와사비님이 리플 그 와사비 뭐죠? 전나구 차트 보조지표 이제 올려주셨잖아요. 그걸 본다라고 하면 그 전나구 보조지표에도 리플 같은 경우는 BTC 마켓에서 완전 매수 위치에 딱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길어야 매수 신호가 뜬 상태에서 거기에서 8주였고요. 짧게는 뭐 4주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3주 정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길어야 1, 2주 안에 진짜 길게 본다라고 해도 앞으로 이제 4주 안에는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아마 8주 흐름 예상했던 거는 그때 옆으로 이제 누우면서 바닥을 박박혔던 그런 상황이었고 BTC 마켓에서요. 지금 BTC 마켓에서는 급격하게 지금 리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조만간에 큰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요. 잠깐만요.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비트 작년 11월 가격이 6,600달러였는데 다시 원위치 하겠네요. 그때 던지고 3,000불대에 잡은 놈들은 세력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비트로 보면 더블로 벌었을 거고 알트까지 설거지하고 버는 것 치면 따따블로 벌었을 것 같네요. 결국 세력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간다면 이 시장에서의 수익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관심법으로 세력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니 방송 모니터링 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될 듯 싶습니다. 제가 뭐 세력을 꿰뚫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도 뭐 6,000달러 다 던지고 3,000달러 다 받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도 이제 물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오히려 그냥 추매만 계속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야, 이 정도 가격이면 6,000달러도 싼데 3,000달러는 더 싸졌으니까 더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매매를 했지만 여기에서 뭐 6,000에서 다 매도해서 만약 제가 세력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뭐 상승 관점으로 차트를 보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뭐 운 좋게 한두 번 맞았다라고 해서 뭐 이게 제가 뭐 세력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 이런 거는 너무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상승 관점으로 이제 봤던 거는 이제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봤던 것이고 이렇게 지금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금차트와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1-1을 예상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이걸 뭐 어디에서 제가 차트를 세력처럼 와서 이제 그려가지고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또 저를 이제 맹신하시게 되면 저한테 너무 의지를 하신다거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맞을 거야 라고 예상해서 무리하게 배팅 하신다거나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렇게 보는 확률이 제가 90%라고 하더라도 그 10% 틀릴 확률 때문에 절대 뭐 레버리지라든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다음으로 이제 KW 윈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5월 3일 빗썸에서 상장한 두 가지 종목을 아주 작은 수량을 매수했습니다. 코넌과 앵커입니다. 얼마 전 상장한 종목 중 두세 시간 만에 1000% 넘게 상승한 종목을 보고 호기심에 매수해봤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라 문의드립니다. 신규로 상장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어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놓고 거래소에서 이제 펌핑을 시킵니다. 그 펌핑을 시키는데 특히 빗썸 같은 경우는 지금 가두리 막아놓고 입출금을 막아놓고 펌핑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소 간에 입출금이 원활하게 되는 상태에서 펌핑이 나오면 그나마 이제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믿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을 보고 1000% 올라가니까 나 이거 사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해 주셨던 그런 소형 알트코인들의 내가 비중을 다 실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시장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서 6만 달러, 10만 달러, 뭐 100만 달러 가도 진짜 재수 없으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두 가지 종목 소형 알트코인에 두 가지 종목을 딱 넣었는데 얘네가 진짜 개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로드맵대로 운영도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자금도 다 소진돼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막 이런 거죠. 남들이 야 너 암호화폐 너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겠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굉장히 이거 답변도 못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창피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이 세 가지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최소가 50이라고 봐요. 저는 최소가 50 채우시고 나머지 적어 최소가 50이고 저는 이제 권장은 70% 정도 채우시는 게 좋지 않나. 너무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보이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관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괜찮아 보이면 그때 이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사셔야 되고, 공부를 하시고 괜찮다라고 했을 때도 산다고 해도 그 30% 범위 내에서 30% 범위 내에서 꼭 이런 종목을 두 가지를 뭐 15, 15 사시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저는 적어도 최소 5개에서 한 10가지로 나눠서 매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뭐 크립토 매니아님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사용해서 이제 계정 생성했더니 20 BAT가 들어와서 저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시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만 해주셔도 감사드리고, 아직 제가 브레이브를 지난번에 약간 저 이 운영 프로그램하고 이 영상 운영 프로그램하고 녹화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말씀만 해주셔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해피캣님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캣님도 갤럭시 S10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빅스마일님이 이제 물어보셨죠. 빅스마일님이 갤럭시 S10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문의를 듣고 답을 올립니다. 최근에 S10 5G로 바꿔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 블록체인을 검색하니 블록체인 월렛이 떠서 다운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지문 보안과 비밀번호, 비밀 영어 단어를 적어 금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이더리움과 ERC 기반 토큰, 오미세고 제로엑스, 코스모스 코인, 엔진 코인, BAT 등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그 15개 등이 있고 조만간 이오스가 추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전 거래소에만 보관하다 일부 장기 보관용만 옮겼는데 분해액이 받기도 빠르고 편리하고 잔액도 현재가로 업데이트되며 표시되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쑥쑥크는 슈퍼베이비 같은 산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알게 되어 즐겁고 모두들 부자 되셔 다같이 목표하시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현식님이 리플은 갤럭시 S10 안 되나 봐요 물어보셨는데, 지난번에 그 엔진 지갑을 이용해서 리플도 조만간에 서비스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지갑에 넣는 암호화폐 종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만간에 계속 개수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또 해피캣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갤럭시 S10을 사용해도 어떤 분은 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이거 좀 별론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이제 의견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빅스마일님 홍보를 해주셔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 간혹 17년 암호화폐 불장은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 이유를 경제적 상황으로 찾아보려니 납득이 되질 않았음. 북한이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은 2017년 11월로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다. 그러던 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들어오네요. 18년 신년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으로 남북 화해문도 과연 이걸로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소시파더님이 북한도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걸 보니 일반 개미 투자자의 심리가 작용하는 듯 싶습니다. 초조하면 무리수를 내어 던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소시파더님이 굉장히 댓글을 잘 달아주고 계세요. 지금 이 글 말고도 이제 와사비님 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셔서 제가 소시파더님을 일단은 댓글 운영자로 일단은 제가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 쓰시는 게 거의 이제 제가 그 쓰고 싶은 어떤 제 의견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마치 제가 쓴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소시파더님이 쓰셨는데 마치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마치 제가 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댓글을 써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송기봉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이 시장 상황,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2017년도 특별하게 뭐 ETF 승인이 됐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 어떤 뭐 경제적으로 특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암호화폐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승 흐름을 이제 보였죠. 큰 상승 흐름을. 저는 이게 그냥 뭐 사실 어떤 경제 이슈 이거는 갖다 붙이기인 것 뿐이고 그 금융 세력들이 스케줄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 2018년도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에 기관들 세팅하는 기간이 2018년도라고 하면 2017년도에 대중들이 한번 반응을 살펴본 거죠. 야, 이 정도로 펌핑을 시켰을 때 대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세팅을 하고요. 201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 작업을 끝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 이슈 같은 거는 그냥 거기에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끼워 맞추기다. 그리고 지금 뭐 벡터에서 ETF 이런 것도 저는 이것도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이거를 오픈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김정홍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차트와 비교되는 부분이 맞아 떨어지면 진짜 뭐 레전드 분석이 될 것 같네요. 제 차트 분석은 정말 배우고 싶다 얘기를 해주셨고 6월에는 G20이 있는데 이때 가상화폐 규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6월 조정이 실제로 가능해 보입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오늘 송기봉님이 써주셨던 차트에서 송기봉님이 써주셨던 것 같은데 그 다른 유튜버분이 이 비트코인 차트와 금 차트 송기봉님 맞는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송기봉님 같습니다. 금 차트와 이제 비교해 아닙니다. 딴 분인데 잠깐만 오늘 아까 저희 제가 할 때쯤에 이제 니나노님이 달아주셨고 제가 얘기했던 금 차트와 비트 차트 이제 비교를 비트코인 뉴스팡에서 올리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봤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1-1안으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안으로 진행이 됐고 결정이 됐습니다. 1-1안으로 그렇게 봤을 때 잠깐만요. 제가 이제 20주 이평선과 그 50주 이평선 그것만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 차트와 어떤 모습이 있는지요. 일단은 현재 20주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50주로 바꾸고요. 초록색으로 이제 바꿨어요. 지금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이제 모습입니다. 주봉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차트를 볼 텐데 금 차트 현재 위치와 비트코인 차트가 어디냐?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유튜버 분 영상을 잠깐 보니까 뭐 제가 영상을 다 보진 못했는데 이 금 차트와 이제 비교한 부분만 제가 봤어요. 보니까 지금 위치가 이 정도 위치다. 금 차트로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위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4년도 여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제 이제 차트 모습을 봐도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급락이 나오고 저점 쌍바닥을 찍어주고 올라와서 지금 이 구간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50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죠. 그러면 금 차트에서 이 50주 이평선이 뭐냐? 이 50주 이평선을 금 차트에서는 이제 120주 이평선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20주 이평선을 빼고 120주 이평선하고요. 지금 50 초록색 50주 이평선 이걸만 남기고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위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뜬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색깔도 바꿔볼까요? 색깔도 120주인데 120주 검정색으로 표시된 이 120주 이평선을 아까 비트코인 차트의 50주 이평선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초록색으로 이걸 바꾸고요. 그 다음에 50주를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 위치와 금 차트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렇게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데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한 게 비트코인은 50주 그리고 20주 빨간색 20주 초록색 50주고요. 금은 빨간색이 50주 이평선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금은 월봉이고요. 50월 이평선이고 이 초록색이 120월 이평선입니다. 여기서 이 위치, 이 차트 이제 그 이평선 모습과 흡사한 걸로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식의 흐름을 보였는가 보면 금 차트가 그 이후에 보세요. 보시면 이 50주, 120, 지금 비트코인에서 그냥 50주로 설명할게요. 헷갈리니까 자꾸. 비트코인에서 이제 50주 역할을 하는 이 초록색 이 50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갑니다. 돌아 나가고 50주 이평선을 돌파시킨 이후에 상승을 해주고요. 50주 이평선까지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한번 또 조정을 살짝 주죠. 살짝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보시면 이 빨간색 비트코인에서 20주 이평선 이거를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 차트 같은 경우는 그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20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끝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20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이 빨간색 금 차트에서 이 빨간색 20주 이평선이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에서 계속 헷갈리는데 비트코인에서 빨간색 이 20주 이평선이 금 차트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너무 많이 올라가네요. 10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올라갔네요. 뭐 6만 달러 제가 이제 지난번에 금 같은 경우는 전고점의 3배 정도 갔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6만 달러까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기간은 이제 6개월에서 한 뭐 길게 잡으면 12개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초록색 비트코인에서 50주 이평선 역할을 하는 이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아 나가죠. 이 초록색 50주 이평선도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이렇게 돌아 나갑니다. 이렇게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올라가지고 조정 주고요. 50주 평선까지 조정 주고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고 조정 주고 이렇게 하면서 20주 평선을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올라가고 눌러주고요. 전고점 돌파하고 한 차례 깊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승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중간중간에 20에서 30% 조정을 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 금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조정을 계속 주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내가 여기에서 굳이 매도를 뭐 제가 뭐 분할로 일정 부분 매도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거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